그렇습니다. 어쨌든 추미애는 이제 토사구팽 되는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경향신문 인터뷰를 보니까 아주 대문장반하게 인터뷰를 했던데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나서 아쉽다는 얘기 하나 오고 관심을 끄는 얘기는 자기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했고 물러나면은 윤석열 총장도 당연히 물러나야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국 추미애가 이제 이거 경향신문 인터뷰를 했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미 많이 분석했던 거죠. 좌파들은 이제 이걸 농계작전, 농계작전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계속 그 물귀신 작전으로 나올 것이다. 물귀신 작전 이렇게 제가 비판했잖아요. 추미애는 이제 지금도 좀 미스터리예요. 지금도 저는 본인에게 스스로 완전히 스스로 사표냈다고 생각 안 해요. 본인에게 대통령 면담하기 4시간 전까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이육 사실을 언급하면서 검찰개혁 의지를 펼쳐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청와대에 가서 70분 동안 문재인한테 저는 설득당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당해 토사 추팽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물러나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는 자기가 물러나면 윤석열도 물러나고 그래서 이제 추윤 갈등도 해소하는 이런 이제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사의 표시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화하는 게 아닌가 이래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과연 농계작전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농계는 이제 우리 구국의 의정, 기생 중 기생도 아니죠. 요즘 이게 농계 기생 아닙니다. 그냥 기생으로 가장에 들어가서 외적을 이게 진주 촉성로에서 뛰어내린 구국의 완전히 의인입니다. 의녀. 근데 추미애는 그거 아니잖아요. 온 나라를 이게 완전히 두동강 내고 분열시킨 정권에도 이게 문재인의 30% 콘크리트를 파손시켜버린 그 마이너스의 손 아닙니까? 따라서 자기를 이게 농계작전에 비유하는 것은 농계에 대한 모욕이고 물귀신 작전을 펼려하다가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는 게 맞다 봐요. 일단 회장에 대해서 물러나는데 추미애가 앞으로 정치적 재기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서울시장설 또 총리직은 노영민 전 비서시장한테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 대권 도전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과연 그런 일들이 가능할지 아니면 조용히 뒷방 할머니로 이렇게 물러나서 여생을 보낼지 궁금하네요. 제 생각은요. 제 생각은 결국 저 좌파 쪽에 주도층은 대깨문들 아닙니까? 결국은 최대 한 3, 40만 되면 이런 대깨문들이 공직선거 후보라든지 인사를 좌지우지 하거든요. 이번에 봤잖아요. 강원내 결국 굴복시켜 사과하게 만드는 공격해가지고 이태원의 상가 발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대깨문이 여론을 주도한다면 지금 이게 대깨문 사이트는 무조건 추미애 대권, 그 다음에 박주민 당권. 이게 대세입니다. 청와대 청원에도 재신임하라고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추미애를 총리 임명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대깨문이 걸어올리면 문재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믿을 거는 마지막 임기에 대깨문밖에 없는데 따라서 저는 상당히 추미애 대권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고 그 다음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후보가 없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독주 아닙니까? 이낙연은 완전히 낙엽처럼 하향세고 그 다음에 정세균은 아무래도 잘 안 뜨고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유시민이가 사과한 것도 저는 대권 고려했다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추미애도 상당히 대권 도전으로 나가지 않을까 예상은. 왜 좌파 내에서는 대깨문의 지지를 받으니까 이래 보는 거예요. 서울시장 도전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1년짜리 아닙니까? 어차피 이번에 민주당이 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1년 후에 또 시장 선거 하잖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좀 쉬었다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재보선이야 끝난 거지만 1년 후에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고 총리직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여권에서 대권 후보가
TK에서 나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총리를 호남에서 2명이나 했으니까 이제 대선 앞두고 영남 총리론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김부겸이 제일 우세한 모양이에요. 여러 면으로 봐서. 국민적인 저항감도 없고 여기는 국민 밑상으로 찍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서울시장은 추미애가 이제 좀 과대망상증이 있어요. 자기가 근데 뭐 대단한 5선에 워낙 당대표도 하고 뭐 법무부 장관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장 정도는 양이 안 찰 거고요. 본인은 이제 아우라도 있고 뭐 과대망상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대권으로 박영선이한테 이제 그 서울시장을 양보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야 박영선한테 당연히 뭐 끝난 거고 1년 후에 박영선 이번에 떨어진다고 보면은 그때는 가능성이 있는데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렇지 않아도 기자가 물어봤더라고요. 대권 도전을 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는 없고 지금은 일단 여유를 가지고 달을 보듬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제 자기를 위로하고 보듬고 나서는 뭔가 해보겠다, 대권 도전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익혀지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를 뭐 돌아보고 보듬는 시간을 갖겠다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몰라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바람잘 날 없습니다. 예. 앞으로 이 법적으로는 추미애는 이제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 그 파악한 게 아까 말했잖아요. 고소당한 게 이제 한 30여 건. 일단은 이게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기 아들 사건 즉 고검에서 보통은 항고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이게 항고 기각이 이유 없다고 하죠. 근데 이 고검에서 왜 추미애 아들 사건을 지금껏 들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원점에서부터 한번 되살펴 보겠다. 철저하게 살펴보겠다. 아들 사건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동부구치소 코로나 때문에 그 한반도 인권 그 변호사 모임 있죠. 는 이제 해서 재소자들 대리해가지고 추미애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는 공무원 개인한테도 물을 수 있다. 이런 게 판례거든요. 따라서 저는 추미애가 조용히 뭐 자기 정치 구상하고 행보할 시간이 있냐. 이제부터 이 검찰청을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이 계속 드나들고 법원으로도 이게 계속 가는 이런 이제 그 가시밭길 형극의 길이 있다. 저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이네요. 추미애 퇴장과 함께 그동안 추미애 라인이랄까 아니면 우리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애완견, 애완검의 좌장격이 이성윤 아닙니까? 그 이성윤의 운명도 관심을 끄는데 최근 뭐 이렇게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성윤이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말고 그냥 저 중앙지검장 조금 더 하도록 유임시켜 주십시오. 뭐 어디 센 데다 뭐 얘기하고 다니나요? 또 하나는 그동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해달라고 수사팀에서 집단항명까지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결재를 안 하고 뭉개고 있으니까 이제 전자결재를 올렸다고 그래요. 그거 안 하려고 뭐 연가 내고 휴가를 가서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결국은 이제 이성윤이가 이제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검찰에서요 현 정권의 그 방패막이라고 보면 돼요. 방패막이.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모든 중요한 사건이 거의 90% 이상이 중앙지검의 관할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서는 가장 좋은 게 그 1위는 검찰총장이고 그다음에 넘버 2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대검차장. 저는 이렇게 법무부 차관 이래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 형식적으로는 이제 영전을 해가지고 고검장급으로 승진시켜 줘도 뭐 중앙지검장보다 이게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아, 당연히. 실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이제 그 유임 있잖아요. 유임 자기가 로비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만에 하나 이제 그 승진한다면 대검차장 정도 가면 뭐 본전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딱 윤석열 총장 마크맨으로 대검에 있으니까 차장도 다 지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뭐 지방의 고검장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승진해도 이거는 오히려 이게 그 강등된 겁니다. 지방 고검장 실권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성윤도 토사 입행된 거예요. 토사 입행. 이성윤도 이게 평된 거거든요. 근데 따라서는 상당히 이성윤 인사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대안이 안 보여요. 유일하게 이제 그 대안이 심재철이거든요. 예. 이성윤만큼 무식하게 권력 수사 방패막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심재철이밖에 없잖아. 심재철이가 노리고 있다는 거 근데 아니에요? 심재철이는 고소 고발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윤석열 총장 징계하면서 1인 5역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윤 총장하고 박범계가 협의한다는데 심재철이 이름 내면 윤 총장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따라서 과연 이게 너무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심재철이가 없다면 그 외에는 별 할 만한 분이 오히려 이제 그 뭐 동부의 김관정이나 또는 이제 남부의 이정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좀 약해요. 뭐 옮길 수 있는데 좀 약하고 과연 이게 대안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가장 이게 관심 있는 게 이성윤과 그다음에 그 심재철 있잖아요. 두 명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전자결제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결제를 올렸는데 안 하면은 무슨 직무유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던데요. 그거는 이제 그 직무유기라는 견해와 서류 결제하고 그다음에 좀 직권 다릅니까? 남용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직무유기는 이제 1년 이하 징역밖에 없으니까 저는 직권 남용으로 봐요.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직무유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이성윤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한동훈이 있잖아요. 한동훈이가 이제 그 채널A 이동재 기자하고 그때 그 뭐 공모해가지고 신라젠 유시민 있잖아요. 관련성 하려고 협박했다는 게 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한동훈은 아무 혐의가 없다. 예. 이게 이미 보고서가 100몇십 평짜리 보고서가 이게 이미 나왔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동재가 지금 이게 구속된 것만 해도 지금 한 4달이 지났고 기소된 건 오래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공범자인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게 가타부타 혐의가 있든 없든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이걸 이게 안 내리고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두고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의 그 복귀, 한동훈의 검사장 복귀를 막기 위한 이런 게 꼼수거든요. 자기가 잘 보여가지고 또 자기는 중앙지검장에 유임하고 예. 한동훈을 핍박하는 이런 게 꼼수란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저는 직권남용. 이성윤이 직권남용이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범죄행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성윤이는 가급적이면은 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되든가 당분간 아니면은 어디 서울고검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물러나 있다가 어차피 윤석열 총장이 7월 24일이니까 5월 정도만 되면은 후임 총장이 거의 내정이 된다고 봐야죠. 5월 말쯤에 되게 2달 전에 되잖아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또 뭐 문재인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뭐 욕먹든 말든 자기 가장 믿을 만한 경희대 후배에다가 그동안 뭐 방패막의 역할을 열심히 해줬으니까 검찰총장 시킨다고 뭐 또 어떻게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조남관 대검 차장이 있었잖아요. 조남관이하고 이제 이성윤이가 총장에 좀 경합할 것이다. 그렇게도 봐요. 이런 이제 그 의견도 있었잖아요. 근데 추미애가 이제 윤석열 총장 징계하면서 그때 그 검난, 예. 보통 검난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검사들의 정당한 한 거라고 보는데 난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추미애의 난, 그렇지. 추미애의 난에 대해서 검사들이 한 거다. 예. 이렇게 보는데 그때 이제 검사들이 전부 커밍아웃 해버렸죠. 예. 난 누구 편이다. 그때 누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딱 3명 이성윤, 그다음에 그 김관정, 그다음에 이정수. 예. 이 빼고는 전부 다 이게 조남관부터 전부 다 이게 추미애를 공개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경쟁자가 없지 않을까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요. 다만 모르죠. 워낙 파격적으로 하면요. 반드시 이게 검찰총장은 검사 출신만 되라는 법은 없어요. 법이. 판사, 법무부 장관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게 파격적이면 아마 역대 한 번도 못한 문재인이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공약 하나 지킨 거. 한 번도 이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드는 전대 미문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 검찰이 아닌 사람도 이게 그 총장이 될 수 있을까? 이 정도 생각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게 그 상당히 그 오리무중인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는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녹화 중에 그 문제를 전부 다루지는 못했지만 정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서
박범계 같은 인물이 또 조국 추미애에 의해서 법무장관이 되는 일은 좀 막아주기를 기대해 봅니다만은 그 기대가 충족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